나타나는 겁니다. 음양의 순환이라는 것도 세상의 순환이라는 것도 이렇게 마지막에 남았다가 그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지뢰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이런 과정을 살짝 거쳐서 여기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석과입니다. 큰 과일입니다. 이건 딴 과일과 크기가 똑같을지 몰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큰 과일이고 다음에 다시 지뢰복으로서 다시 움터나올 과일인 것이죠. 양의 마지막 과일입니다. 뭐 성경에도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뭐 이런 미랄이 썩어야 싹이 나는 게죠. 그러나 매달려 있던 과일이 다시 저 과일은 지뢰복으로 돌아오는 과일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먹혔지요. 먹혔지만 저것은 먹히지 않은 과일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쫙 밀고 들어와서 아직 군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군자고 의연하게 오히려 이렇게까지 오래 군자가 남아있게 되면은 소인들의 받들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밀려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밑에 있는 이 소인들이 오히려 군자를 맨 위에다가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세월이 어려우면 오히려 세상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그런 때일수록 어떤 때는 군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런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면 하고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우리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는 뛰어난 정치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있고 우리가 선택을 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에 뛰어난 인물을 우리가 뽑아냅니다.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군자가 득여라고 했습니다. 수레를 얻는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지조를 지키고 청청하게 자기 절개를 지켰던 군자가 소인으로부터 이 어려운 상황에 받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지내봐야 알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봐야 사람의 참 가치가 드러납니다. 논어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야 그랬습니다.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야.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 그런 뒤에야 세한 이후에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낙엽지지 않는다는 것, 늦게 낙엽 청청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보통 때 짙 푸르던 때 여름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송백이 홀로 푸르는 줄 모릅니다. 다 푸르니까 너나 내나 도찐 개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고 무서리가 내리고 했을 때 송백이 독야청청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림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추사의 세한도라는 거. 추사가 그랬지. 세한도 있습니다. 이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에 소나무 두억으로 있는 아주 이상한 그림인데 좀 멋있죠? 이상한데 멋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세한도가 바로 이 세한입니다. 세월이 추워진 뒤에 송박이 그 청청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참 평상시에는 근사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이상도 뚜렷하고 덕 있던 같은 사람이 쫙 어떤 어려운 세월을 탁 겪으면 그냥 그대로 굴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아는 척하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는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일제시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이 쉽게 더 굴절하더라. 많은 지식인들이 그 교회 좀 관련하던 분이 있는데 모든 목사들이 그 일제의 뭐 창시개명이라니 그래 다 따라했는데 오히려 깡패 출신으로 나중에 회개해서 목사가 된 분, 그분만이 꿋꿋이 버티는 걸 봤대요. 오히려 그렇게 삶을 통해서 뭔가 신앙을 체득한 분들이 버티는 상황을 보고 평소에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 목사들이 쉽게 다 굴절하는 것을 본 그런 얘기를 제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은 이미 무설이 잔뜩 내린 상황이에요. 무설이 내리고 뭐 이건 폭설까지 내렸는지 몰라요. 보세요. 쫙 밀고 들어와서 하나 남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호된 세월을 겪었겠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혼자 남은 군자가 수레를 얻는 겁니다. 탈 것을 얻고 소인들이 받음에 의해서
오히려 그 시대에 빛이 나고 이 혼란을 극복해줄 어떤 중임을 맡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때는 소인은 오히려 집이 날아가요. 집을 뺏겨요. 집이 무너져 버려요. 소인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고 그런 때는 소인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잘난 것 같다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나면 소인은 자취가 없어져 버려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요. 평소에 꿋꿋한 신념과 그것을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지켜나가던 군자만이 그때 빛을 본다는 게. 소인은 그래서 이 상황 되면 오히려 집을 뺏기는 상황이고 군자는 수레를 얻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마지막 하나 남은 양으로서 군자의 명맥이요. 그것이 다시 지웠네요. 질의 복으로 와야 되는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과를 시킵니다. 큰 과일, 다시 복으로 돌아올 큰 과일이 먹히지 않은 상황,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서는 우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그 상황에서 재앙에 대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자취들을 이 효사에서 읽어낼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군자다움을 잃지 않고 버텨서 소인들을 이끌어주는 군자의 상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괴는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복괴를 보면 의미가 대조가 되니까 박괴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뢰. 이제 명필이 참 빛이 안 나네요. 어떻게 옆으로 쓰니까. 지뢰 복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복괴를 보세요. 보면은 환이 드러나죠. 음이 꽉 차 있는 속에서 양이 희생입니다. 일행 희생. 이 복이라는 이름부터가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느냐부터 관심을 두셔야 돼요.